안녕하세요. 김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꾹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일시적으로 봉합된 상황에서 한일 무역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미국, 유럽의 무역전쟁이 이렇게 새롭게 발발하면서 달러 가치가 크게 치솟았으며 금값도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고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지금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기에는 방향성이 오리무중이라 기다리는 것이 맞고요. 달러와 금 투자는 장기적으로 미중, 유럽, 한일, 경제전쟁 이걸 등으로 금융불안 요소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신나게 치솟고 있는 중이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분들은 달러, 금 투자를 장기적 목적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집값은 강남권 중심으로 단기간 거래 없이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솟구쳐 오르지 못하고 강보합권에서 좀 맴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7월 말까지 현 시세에 비스듬하게 가다가 정부의 어떤 정책이 제대로 나온다면 도중에 이제 다시 또 조정장세로 가을, 겨울 조정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최근 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보고 매수해서는 안 되고 1차 타깃을 좀 더 하락장, 그러니까 올 아마 초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는요, 역시 1에서 4년 동안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일 무역전쟁, 아베와 친일파의 도발, 달러, 금, ETF 부동산 투자. 자, 여기 보시면 아수라백작이 있네요. 아수라백작이 있는데 지금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의 모양이 달라요. 한쪽은 평화를 주장하면서 한쪽은 전쟁, 그리고 한쪽은 민주를 주장하면서 한쪽은 독재, 한쪽은 공생, 한쪽은 침략. 이렇게 왜구들의 전쟁 야욕이 뭐 끝이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아베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쓰라린 그 500년 동안의 역사를 지녔냐면요, 세계사적으로 아마 이런 나라가 없을 거예요. 일본같이 야만적이고 정말 이거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사례로 봐도 100번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못마땅한데 뭐 지금 뭐 잘못했다는 말은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원자폭탄이 한 20군데 30군데 떨어져 갖고 멸족을 됐어야 할 민족이 지금 살아나가지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다시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헌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임진왜란 할 때 퀴코를 갖다가 일반인들 배 가지고 전승 이만큼 죽였다 해서 수십만 퀴코를 갖다가 가지고 가서 이총비라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 을미사변, 어떻게 우리나라의 황후를 죽입니까? 깡패들이 와가지고. 식민지배 그 기간 동안에 꽃다운 10대 20대 여성들 다 잡아가가지고 그 성노예 위안부로 끌고 가고 수십만 명을, 그 남자들도 수십만 명을 강제징용, 강제징병 거의 노예처럼 끌고 갔고요. 생체 실험,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당했어요. 중국인도 당했지만 이 시부대 생체 실험에 희생양이 됐고, 그러면서 친일파를 키워가지고요, 그들의 앞잡이 친일파 사실 왜구들하고 손잡고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 한일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 진행 상황.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든 듯 하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사법 판결에 불만을 품고 무역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개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 뭐 미래를 모두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거 아마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아마 미국은 조용히 관망하고 있을 거예요. 심각할 때까지 아마 개입을 하진 않을 거고, 이제 자기 나라 또는 세계 국제 질서에 문제가 된다면 개입하겠죠. 지금 중국은 현재까지는 어부지리를 아마 누릴 듯한데, 뭐 표면상으로는 지금 일본이 미국을 따라가서 똑같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무역 보복 일정. 자, 여러분들 1952년 지금 8개 청구권을 우리나라가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사실상 해방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협상해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제외됐고요. 다시 1961년 6차 회담에서 다시 거론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이제 두 번째 1965년에 박정희 정부가 이제 5억 달러, 유상 3억, 무상 2억 해가지고 5억 달러를
포괄 보상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시점에서는 냉정하게 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 포괄 보상에서 다 모든 면죄부를 주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권한도 없어요. 이번 대통령이 모든 권한이 다 있습니까? 민간들이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5억 가지고 되겠어요? 자, 5억 달러 가지고 어찌됐거나 그런 측면 아닌데 일본은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1억 금조로 받았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 인지하고요. 1990년 이제 초에는 위안부 문제를 그때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위안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전에는. 왜? 부끄러워갖고 말을 안 했거든. 자, 세 번째. 1997년 이제 여운택 씨 등이 일제 강제 피해자 4명, 이제 나중에 6명까지 드러났는데 일본에 피해 보상 소송했지만 패소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05년 한국에서 이제 소송을 했어요. 그로부터 한참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미쓰비시 전범 기업이죠. 일본의 전쟁 범죄 기업입니다. 미쓰비시. 책임으로 정치 타결 이며 민간인은 저 별도다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남한에서 정부에서 제대로 좀 해결하라. 어떻게 사법기관에서 했던 것을 행정부가 이걸 해결합니까? 물론 행정부가 국가 간의 관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단기간에 해결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당장 경제보복을 해버리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5번 보세요. 2018년 이후에 일본 사법부의 독자적 판결, 한국 정부가 해결하라 해서 한국 사법부 소관이라고 해서 미온적으로 한국 정부가 대책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2019년 얼마 전에 아베 무역 보복, 즉 반도체 소재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수출 제한하고요.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일 무역 전쟁의 서막입니다. 일본 정부의 정치 보복 예상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반도체 휴대폰 품목 규제에서 일본이 원래 그 아주 기초 기간 부품 사업이 아주 강합니다. 일본이. 거의 70에서 90% 이 세 가지 종류 거의 보유하고 있어요. 사실상 90%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강광제인 리지스트 이것은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사용한다고 그래요.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 반도체 세상에 사용합니다. 자, 단계적 예상 부품카드도 지금 대략 한 190개 시뮬레이션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일본 언론에서 한 가지도 아니고 190개. 이 사람들은 그저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한국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 원래 백색 국가는 보호를 받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이제 적대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껌껌이 수출이나 할 때마다 당국 심사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 아니에요? 일본은 지금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 수입 제한, 전략물자 수출 제한, 단기 취업비자 제한, 송금 정지 등 금융 제재, 첨단 산업, 핵심 부품 제재. 정말 이제 이렇게 확대할 조짐을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요. 반도체 휴대폰 품목 규제에서 아까 핵심 세 가지 있었잖아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국산화 이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겠죠. 이게 없으면 뭐 휴대폰이라든가 우리나라 반도체 완성품 자체가 불가능해요. 일본이 경제 보복에 왜 나섰는가 한번 궁극적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일본의 정치적 의도 7월 20일 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그게 강해요. 우선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항상 이 선거철이 되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걸 뒤집어 보고자 한국이 정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존재로 부각을 하면서요. 자기 나라가 전범국가라는 그런 상황 그것을 모면하려는 술책입니다. 또한 일본 자위대를 헌법 즉 명문화시켜서요. 개헌 추진한다는 건데 어떤 개헌이냐. 전쟁 가능국으로 전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일본 대부분들이 옛날에 워낙 원자포탕도 당하고 해서 높은 반대 여론으로 지금 오히려 반대를 하니까 그걸 반전시킬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자극을 준 겁니다. 두 번째, 정권 유지 위협하는 낮은 지지율을 돌파할 목적도 있어요. 노후자금 문제 비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일본인들. 그 정부가. 그다음에 의교적 성과도 좀 미흡해요. G20까지 기초했는데 패싱당해 버렸잖아요. 자, 연금 외에 2천만 원 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일본 여론이 또 악화된 거예요. 아베 내각 지지율은요 곤두박질 쳐서 지금 42%고 여당 자민당 지지율은 31%, 헌법 개헌 반대 60%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대로 가면은
이제 장기 집권이 아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던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 번째도 무시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철저하고 정말 핵심적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 약진의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중국에 패권 뺏기고 한국에도 추월당한다. 한일판 미니 투키데스의 함정, 즉 미중 무역전쟁처럼 새로운 강대국과의 어떤 충돌하면요, 그 강대국에 대해서 일부러 충돌하는 건데, 역시 일본도 우리나라가 이제 자기 나라를 쫓아가려고 하니까 충돌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세계 2위 경제 2위 국가였지만 국민 소득이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분야에 오히려 한국한테 추월당했잖아요. 지금 일본이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우리나라한테 많이 추월당한 상태예요. 그럼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아마 이렇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하게 1번, 2번이 아니라 3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합니다. 즉 한일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것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야 합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 우리나라 대처 방법. 먼저 미중 무역 전쟁에서 보면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봤더니 미중 합의 전까지 기다려라, 이게 제일 많아요. 약 35.6. 저도 이게 맞다고 봐요. 섣부른 어떤 결정보다. 그렇지만 굳이 간다면 미국 쪽으로 수용해라. 동감합니다. 아직은 미국이 힘이 세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결정에 맡긴다. 뭐 약간 기업의 특성이 있으니까. 근데 중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거의 없어요. 한일 관계 회복. 이번에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또 여론조사가 들어갔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게 뭐냐? 우리 민족도 실리와 명분을 잘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민족이에요. 현명한 민족입니다. 여기 보세요. 과거사 반성 및 배상. 이게 지금 50% 가까이 되잖아요. 이거 안 하고는 넘어가지 마라. 이거예요. 아직도 국민들이. 자, 그렇지만 경제도 살려라. 약 28.8, 30% 정도가 그렇고요. 나머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렇다고 너무 강대강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일본에 지나치게 숙이지 말고 좀 대적은 하되 경제적인 문제의 피해를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움직여라. 한일 무역전쟁 확대 시 피해와 대책.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피해가 좀 클 수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일본의 치밀한 전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준비를 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일본 핵심 부품 사업 절대 우위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일본이 우위예요. 반도체부터 차, 로봇, 렌즈까지요. 정말 웬만한 것들은 일본산 부품 소재에 의존하는 게 절대적이에요. 이게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완성품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주로 완성품 수출이 많거든요. 1965년 수교 이후에 54년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적자였어요. 무려 700조입니다. 그 금액이. 2018년 주요 적자 품목 봤더니 뭐 반도체제, 조용 장비, 그 다음에 집적이로 반도체, 뭐 기초유분, 기타 정밀 화학 원료, 개별 수자 반도체, 자동차 부품, 실리콘 웨이퍼, 광학기기 부품, 이렇게 말만 들어봐도 최첨단 아주 세밀한 것들 아닙니까?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기기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세 번째, 일본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요, 한국 급소를 지금 공격한 거예요. 그 세 가지 부품에 대해서. 단계별 체계적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 1단계만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계속 단계별로 다 지금 세워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단계까지 세웠는지 조금 부정적이긴 해요. 자, 네 번째, 한국 정부의 대응. 다각도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피해는 취소하면서 실리를 챙기고 봐야 돼요. 5번, 기초개발 산업투자 강화. 장기적으로는요, 국산 부품으로 지금 전환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부터 계속 일본의 종속적인 어떤 그 경제 체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지금까지도 온 거예요. 물론 지금 많이 국산화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부도 그쪽에 과감하게 혜택을 주면서 국산 제품을 빨리빨리 서두르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만약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거 우리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한일 공멸은 당연하고요. 국제 경제 질서도 붕괴되기 때문에 아마 크게 확대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부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자, 한국 세 가지 대응책이 지금 예측이 돼요. 첫 번째, 온건책입니다. 즉 경제전쟁 발발 시 심각한 경제 타격은 우리나라가 더 입을 건 기정사실이니까 현실 인식을 해서 온건책. 정부 사태 심각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논리 여론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겠죠. 감정적인 것보다는 국론 통일, 우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회 물밑 교섭 대화, 경제인끼리 민간 기업을 협력을 좀 강화하고요.
과거사 신뢰 문제로 좀 장기간 좀 재정립하는 그런 판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온건책이에요. 자, 두 번째는 명분도 없고 신뢰도 챙길 수 있는 강원 양면책. 너무 온건책으로 나가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친일 정권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너무 끌려갔어요, 일본에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강원 양면책. WTO 제소는 기본으로 해야 하고 국제법과 국민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해라. 이미 신뢰가 상실돼서 일본 주장의 근거도 약하다. 지금 일본이 말도 안 됐잖아요.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경제에 지금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제품을 차단하는 금수 조치, 아예 우리나라 걸 지금 금하겠다는 조치는 또 아니잖아요. 걸러가지고 기관차를 주겠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또 폐수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물론 일본이 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두 번째, 앞에 온건책 6가지 있죠. 그걸 병행을 하고 여기 위에 있는 6번까지 그러면서 일본의 보복 조치 그대로 맞대응을 하는, 이게 바로 양면책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비상식적인 일본의 태도에서 벗어나가지고 강력한 맞불 전략 강경책으로 가야 한다. 과거 친일 정권에 길들여진 잘못된 외교 관행 타파를 이 기회에 해라. 일본차 등 불매운동, 일본 여행 중단 조치, 분야별 단계적 수출 금지. 우리나라가 타격이 세겠지만 일본도 클 것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자, 종군 위안부, 전범국가 부각. 그래서 일본 이미지를 아주 타격하는데 모든 국력을 총력 이렇게 쏟아붓고요. 남북 문제, 여기서 동북아 문제 가지고 일본을 아예 폐쇄시켜버리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것이 맞다고 봅니까?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3번으로 저도 가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렇지만 너무 1번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적당한 선에서, 자, 2번 정도 해서 좀 이렇게 실리도 챙겨가면서 명분도 쌓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10번 친일파의 변신. 이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친일파 많이 말을 하죠. 제가 친일파와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어봤어요. 과거에 때부터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역사에. 여기 보시면 이 식민지 때 이 친일파 있죠. 얼굴에 써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친일파들은 참 웃긴 특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해방되자마자 독립운동가로 변신을 해요. 경찰, 군인 다 갈아입었어요. 고유 직업. 자, 이승만 대통령이 또 그것을 갖다가 차단시켰어야 하는데 그걸 또 차단시키지 않았잖아요. 잘못된 거죠. 근데 또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공산당한테 뺏기니까요. 이 빨갱이들한테 뺏기니까 또 빨갱이에 달라붙어요. 그렇게 빨갱이를 욕했던 친일파들이 빨갱이에 달라붙어요. 그리고 휴전 이후에는 이제 상류층 있죠. 자본주의 국가 상류층에 다 떵떵거리면서, 왜? 일제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거 가지고 2대, 3대, 4대 배 터지게 지금 먹고 살잖아요. 심지어는 민주화 때 군부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요, 빨갱이 욕하고요. 다 모든 사람들 빨갱이로 지금 앞잡이로 몰아세우고, 그리고 다시 지금은 또 먹고 살만하니까 친일파, 그냥 대놓고 친일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좌든 우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정말로 국가 중심으로 해야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누가 모르나요? 많죠. 저도 문재인 정부 많이 부동산 쪽으로는 비판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일본을 크게 비난하고 난 다음에 남은 힘으로 정부를 비판해야지. 이건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못했대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말 우경화된 내용들이 많나. 그리고 좌파로 몰아치우고.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를 생각하면 애국자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국제 금융위기라든가 경제위기가 생각보다 더 심각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미중 경제전쟁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약간 숨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일 경제 문제가 지금 전쟁, 이거 만약에 일본이 때를 쓰면요, 정말 우리나라 타격 세집니다. 그렇다고 일본도 무사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거나 경제 위기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예요. 최근에 환율 뛰고요. 지금 뛰어야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코스피 급락하고 있고요. 미국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찍었는데 급락하고 있고, 상해 지수하고도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이 까닭 금은 또 치솟고,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문제가 지금 빨간 등이 켜졌다는 거예요.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까닭은 우리나라 문제보다는 지금 미국과 유럽의 문제입니다. EU. 자, 그 다음에 중국 기업 부채가 증가했고, 한국 가계부채, 유럽 금융위기, 신흥국 금융위기, 이러한 도화선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자, 대중국 및 대일본 무역 수지를 봤더니 지금 중국은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계속 이게 92년부터예요. 지금 16년까지 계속 이렇게 200달러, 300달러, 400달러, 552억 달러, 374억 달러. 자, 500달러 전후에 어떤 흑자를 내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한테는 한 번도, 정말 1965년 수교일에 한 번도 적자를 면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최근에 361억, 256, 216, 231 많이 주는가 싶더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전쟁. 자, 우리 국민들도 조금 정신을 좀 차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 여기 보세요. 자, 2016년에서 2018년 지금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추이를 보니까 753만 8천억대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750만이 돌파됐고 올해는 아마 800만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비해서 같은 연도 2016년에서 2018년 일본이 방한한 일본인 관광객은요, 겨우 200만 대에서 허덕거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정부를 욕하기 전에 애국이 뭔지 먼저 몸소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월별 수출 증감률, 주력 부품 수출 증감률을 봤더니 여기 2018년 10월부터 6월까지 어떻습니까? 지금 19년 1월 달부터 마이너스 본격적으로 돼서 6.2, 11.3, 마이너스 8.4 하더니 6월 달, 저번 달이죠. 6월 달 마이너스 13.5로 정말 최대치로 찍었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해요. 반도체 가격은요, 무려 마이너스 60.2, 이거 말이 됩니까? D램 가격이. 낸드 플래시도 마이너스 24.6 이렇게 폭락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주력품 수출 증감률을 봤더니 반도체 마이너스 25.5, 석유 제품 24.2, 이렇게 석유화, 뭐 선박을 제외한 웬만한 것들, 디스플레이, 무선기기, 컴퓨터, 섬유, 웬만한 첨단 기기들, 일상 소재들이 전부 마이너스로 대폭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달러 금 ETF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는 까닭은 이게 ETF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단기간 5월달부터 7월달 보세요. 지금 2000 거의 300 가까이 5월달에 찍었다가 무너졌고 2030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좋은 괜찮은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는가 싶더니 자, 일본이 고춧가루를 뿌리는 바람에 지금 오늘 2100이 무너졌습니다. 2090선 정말 이제 가파르게 추락하면 여기 2000대 이게 만약 본격화 되면요 2000 무너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설프게 지금 하락장에는 인덱스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인버스를 들어가기도 조금 애매모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큰 틀에서 지금 여기가 2500선인데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기 전고점이 2300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왜냐? 지금 일부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봉합이 되지 않으면 지금 미중 문제까지 쌍겹으로 겹쳐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겠죠. 2000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 이번에는 환율 투자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나, 여기 선, 이 중간선 여기 중요시 여겼잖아요. 이 중간선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150선, 60선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서 계속 흥부를 해야 조금 정상 맞아요. 좀 더 내려가거나 흥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한일 무역전쟁 이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파장이. 그러면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170대까지 최근 가파르게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지금 하락 중입니다. 긴 틀에서 보세요. 큰 틀에서 보면 자,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이게 얼마 전에 찍었던 여기 고점 이게 바로 1195거든요. 여기 지금 1200도 돌파할지 몰라요. 이 한일 관계가 악화해 같으면.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여기 1500 옛날에 금융위기가 2010년이니까 500까지 갔었고 이게 바닥은 끽해야 뭐 1050, 1100밖에 더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매수하는 게 정답 같아요. 자, 금 시세도 보자고요. 금 여기 최근에 2014년부터 19년까지 지금 여기 꼭지하고 제가 연결시켰을 때 그때 말했잖아요. 여기서 횡보해야 정상이었는데 이제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좀 빠지는 듯 하더니 신고가를 찍었어요. 이것은 지금 미국과 유럽 문제가 새롭게 대두됐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그 무역이 완전히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휴식 기간이지 계속 이어간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찍고 하는 거예요. 경제 불안 때문에. 여기 큰 틀에서 보세요. 여러 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68,311원인데 이제 52,000이에요.
바닥은 겨우 뭐 4만 1천 정도 돼요. 그러면 바닥보다는 11,000밖에 지금 안 올라갔고, 이 고점 따져서는 16,000이나 남았으니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또 지금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도 매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 10년간 추이. 여기 보시면 자 2009년부터 19년까지 2013년부터 대략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보라색 보세요. 보라색이 수도권입니다. 자, 보라색 수도권 따라가 볼게요. 이게 제로입니다. 0. 자, 올라가 보니까 15년, 16년에 조금 약간 강보합으로 가더니 17년부터 치고 올라가죠.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18년 때. 그러다가 이게 집 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올 상반기, 2019년 상반기 때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그러면 2019년 상반기 KB 시세로 좀 정리되는 게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때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빠졌냐? 지방 여기 정말 폭락했죠. 지방.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도는 어떻냐? 서울 마이너스 5.6입니다. 6월 달까지 마이너스 0.56. 그 다음에 경기는 마이너스 6.3, 0.63. 지금 서울은 오히려 플러스요에서 약간 0.03에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마이너스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주가 매매가, 그러면 최근 5, 6, 7 이렇게 동향은 어떻냐 봤더니, 자 지금 계속 마이너스 돌다가 이제 6월달 한 중순부터 플러스, 지금 0.3, 0.4 여기서 7월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거래가 너무 없어요. 거래가 재건축은 조금 거래량이 붙었는데 일반 아파트는 거래가 붙는 것 같지 않고요. 정부가 지금 엄포를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플러스에 올라가 조금 더 올라가다가 다시 또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폭등 장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일 무역전쟁, 아베와 친일파의 도발. 여기 보시면 정말 부엉이가, 올빼미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죠. 지금은 이게 필요해요. 정말 똘망똘망하게 이게 세상의 흐름을 지켜볼 때입니다. 그래야 때가 되면 이 황금도 얻을 수 있고 이 달러, 이 돈도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하, 이 초가집이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이 박, 주렁주렁 흥부의 박이 열렸네요. 쓱싹쓱싹 흥부의 박에서 금은부화가 터져 나올 그날, 그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부터 계획 그리고 실천까지 인내심과 함께 관망하면 충분히 그런 때가 돌아올 거예요. 부자의 기회를 놓쳤어도 깨어있으면 또 옵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투자의 기회는 많아지고 수익은 올라간다. 우리의 최근 500년 역사를 보면요, 일본인들에 의해서 정말 실리라는 달콤한 말로 인내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충격적이고 억울하고 뼈에 사무치는 치욕의 그러한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수십만 명의 코를 베어가고 일제강점기 때 강제 노예 징병과 징용, 성노예 위안부 여성들을 수십만 명 끌고 가고 이 시부대는 수만 명 사람들을 생체 실험하고요. 정말 이런 만행 몇 개의 민족이나 있겠어요. 그럼 만행을 헤아릴 수 없는데 아직도 친일파들은 카멜레온처럼 이리저리 변신하면서요 자기들의 삶을 살찌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길러서 언젠가는 그대로 이 일본 왜구들에게 돌려줄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힘을 길러야 합니다. 달러 금투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장기 투자하시고요. 부동산은 실거주 장기 목적으로 가격이 낮은 서울 대단지 중심으로만 매수하고 원칙적으로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생동감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